자, 이번에는 오늘 아침 브리핑 순서인데요. 지금 한참 김장철이어서 김장하시는 주부님들 참 많은데 하고 나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네. 근데 그냥 두면 안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손가락을 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엄지손가락이 아프다는 분들 계신데요. 이 아픈 손가락을 그냥 방치했다가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지난주 일요일에 호랑이에게 물려서 뇌사에 빠진 이 사육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두고 예견된 인재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함께 보시죠. 오늘 아침 브리핑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동물원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 호랑이가 자신을 돌보던 사육사를 공격해 사육사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단 한 명의 목격자도 없었던 사고 현장. 이 수많은 추측 속에 사고 다음 날인 사건에 대한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는 시점에 사람이 2인 1조로 있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당시 혼자 있었던 사육사,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는데요. 직원이 일 끝나고 나서 나중에 그런 제가 뭐 전담을 할 수 없죠. 호랑이 침이 독하대요. 이게 지금 감염돼서 한쪽 뇌가 죽었다는 거예요. 발견 당시부터 심상치 않았던 사육사의 상태. 현장 상황이 호랑이 그 이빨에 오른쪽 목이 물렸잖아요. 출혈도 좀 있었고 얼굴도 청색되어서 그런 증상도 보였고. 처음엔 근무이행 과정에서 사육사의 실수가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제기됐는데 하지만 사육사의 가족과 동료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은 본인이 그 문을 안 잠갔다고 했잖아. 그렇게 나오잖아요. 본인 사육사가 거기에 침착하고 무게만 발로 돌려 그런 거라면. 이 사고 이후 가족들은 한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27년, 26년 동안 곤충을 다루다가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동물로 가가지고 결국 호랑이 먹이가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부족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순환 근무를 본인이 원해서 이쪽으로 간 건가요? 본인은 곤충관에 남아있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있기 전날 한 관람객은 호랑이의 이상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저희가 봤던 호랑이는 되게 막 싸납게 어흥거리면서 계속 막 몇십 번을 울었거든요. 그 관람객이 찍은 영상이군요. 네, 관람객이 촬영한 영상인데 울음소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호랑이는 내부 공사 때문에 지난 4월부터 여우우리에서 지냈다는데요. 좁고 관람객과 가까운 우리에서 새끼까지 낳은 호랑이가 최근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전직 사육사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당시 호랑이와 관람객 사이에는 불과 1.4m 높이 울타리가 전부였다는 사실. 사람들이 그때 밖에 있었잖아요. 관람객들이. 헬스가 있습니다. 얼마짜리죠? 142cm. 넘어올 수도 있었겠네요. 2차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동물원의 미흡한 안전시설과 관리 방침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사육사와 가족들. 26년 동안 한 번도 직장하면서 가기 싫은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원래 있는 데는 가기 싫다. 그래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날벼락이라는 말이니까 어제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기가 막혔다는 거지. 사육사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주부들의 월동 준비, 김장이죠. 하루 종일 걸리는 고된 노동에 김장 후유증, 김장 질환이라는 말까지 생겼다는데요. 새 아이의 엄마인 이수남 주부. 아이 돌보랴, 집안일 하랴. 쉴 틈이 없지만 김장은 필수입니다. 며칠 전에 친정에 내려가서 엄마가 하는 김장김치 한 100포기 정도 도와드렸나? 어머. 그랬더니 지금 온몸이 쑤시고 그럴만하죠. 예, 힘들죠. 친정에 쉬러 갔다. 네, 이 며칠 전 김장을 마친 이순남 씨. 배추를 절이기부터 양념까지 쉬운 과정이 하나 없지만 특히 김치 속 무치기는 오랜 시간 반복되는 동작으로 손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양념을 무칠 때쯤 통증이 찾아왔다는데요. 반복적으로 김치를 버무리면서 엄지손가락이 아파온 것이라고요. 버무릴 때는 이제 좀 아파오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김장은 끝나도 집안일은 계속됐습니다. 아픈 손가락을 참고 넘기기 일수. 그런데 엄지손가락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고요. 무슨 바늘로 콕 찌르듯이 그런 식으로 많이 아파왔어.
그리고 엄지손가락 아프고 나서는 이 옆에 손가락도 좀 번져가는 그런 기분이랄까? 바늘로 콕콕 찌르듯 아픈 엄지손가락. 이 설거지같이 작은 일도 쉽게 할 수 없을 만큼 통증은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낀 주부. 결국 병원을 찾았는데요. 이렇게 꽉 잡아서. 예. 자, 힘 빼시고요. 여기는. 예. 여기는. 아예 아파요. 자, 보다 정확한 진료를 받기 위해 피 검사와 초음파 검사, 엑스레이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장우 찾아온 엄지손가락 통증. 관절염은 자, 과연 주부의 병은 무엇일까요? 표계되고 있는 질환입니다. 두께로병이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손을 갑자기 과도하게 쓰거나 그다음에 자기가 쓰는 힘보다 건의 힘보다 더 무리한 힘들을 갑자기 가했을 때 건들이 약간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통로가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치할 경우 질환이 악화돼 수술까지 할 수도 있다고요. 너무 무리해서 쓰니까 아픈가 보다 이렇게 느껴졌지. 병까지 생각은 안 해봤죠. 이렇게 의외인데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한다면 주사나 물리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며칠 전 병을 발견해 치료 중인 홍은영 주부. 요 며칠 전에 김장을 했더니 좀 더 아파지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김장후에 많은 주부들이 득괴르뱅 병으로 내원하고 있다는데요. 찌릿찌릿 아팠던 통증 많이 좋아지셨나요? 푹 쉬고 아팠는데 한결 부드러워지고 좋아졌네요. 김장후 찾아온 불청객 득괴르뱅 병. 무심코 병을 방치하기보다 적절한 치료로 빨리 회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브리핑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작진에게 고민 요청을 한 주부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무슨 고민이신가요? 곰팡이가 많이 펴있고 이 욕조 옆에 실리콘 위에도 검은 곰팡이가 많이 펴서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에요. 곰팡이가 좀 있긴 하네요. 네, 그렇죠. 자, 욕실 말고 다른 곳도 있나요? 제가 그 창문을 좀 열어놓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빗물이 좀 튀어 들어와서 그런지 이 옷에 전체적으로 좀 곰팡이가 많이 펴 있었어요. 이 코트, 스커트, 이 곰팡이가 눈으로 봐도 심각한 정도였는데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곰팡이 제거 전문가 맞으신가요? 가정에서 쉽게 지울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감자로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다니 놀라운데요. 자, 열심히 문지르고 그리고 닦았더니 놀랍게 곰팡이가 사라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감자즙을 티슈에 적셔 올려놓고 10분 정도 기다리면 이 감자의 전문 성분이 때를 흡착해서 곰팡이와 물때를 제거하는 원리라고 하네요. 이게 좀 더 신기하죠? 편하네요. 예. 네. 자, 그럼 옷에 핀 곰팡이는 어떻게 해야 옷에 하나요? 있는 곰팡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미경 카메라로 비춰봤더니 보이는 건 바로 곰팡이가 이렇게나 심했습니다. 좀 충격적인데요. 직접 보니까 너무 심하네요. 자, 이렇게 심각한 상태인 옷을 원상복구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옷을 비닐에 싸서 냉동실에 한두 시간 정도 놓고 얼린 뒤에 꺼낸 후 세탁기에 넣고 빨래를 하면 되는데요. 이 옷에 있는 곰팡이균이 얼어 가루가 되면서 쉽게 떨어지기 때문이라고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집안의 곰팡이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아직 방심하기는 이릅니다. 집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많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 곰팡이가 있다고요? 네, 바로 일상생활에서 매일 쓰는 도마가 그 범인. 현미경으로 관찰해본 결과, 곰팡이가 보이네요. 이 곰팡이를 해결하기 위해 굵은 소금으로 표면을 비벼준 후 식초와 물을 1대3으로 희석해서 씻어주면 됩니다. 곰팡이가 제거돼 훨씬 더 깨끗해졌죠. 예. 자, 이번에는 바닥갈개 표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해봤는데요.
역시나 곰팡이가 있습니다. 여기엔 많죠. 네, 이 소금을 뿌린 후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식초와 베이킹소다 섞은 물에 넣고 빨면 이 식초의 산성 성분 때문에 곰팡이를 없앨 수가 있다고 하네요. 훨씬 깨끗해졌습니다. 턱이 잡고 올겨울도 건강하세요. 네, 오늘 아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먼저 이 호랑이에게 물린 사육사 사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베테랑 사육사인 줄 알았더니 26년간 곤충을 돌봤더니 맹수 초보자였던 걸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2차 피해, 관람객에 대한 2차 피해까지 생각을 한다면 운영 체계라든지 시설적 보완이 좀 시급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호랑이가 임시로 머물고 있었던 여우사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 자체가 굉장히 미흡했다고 서울대공원에서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하루빨리 보완돼서 이런 사고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김장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많은 주부님들 엄지손가락 통증 많이 공감하셨을 것 예.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가진단법이 이 있나요? 두께르뱅은요 손목 건초염의 하나예요. 근데 손목 건초염 결국 손목에 염증이 생겼다는 건데 예. 주먹을 쥐시는데요.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넣으셔서 주먹을 쥐신 상태에서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굽힙니다. 예, 꾹 굽히셔서 엄지 부위 쪽 손가락 쪽으로 통증이 느껴진다면 심하게 느껴진다면 두께르뱅이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일단 통증이 있거나 약간 열감이 있으면 냉찜질을 하시고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온찜질을 하시는데 김장 중간중간에요. 손가락을 이렇게 쫙 피십니다. 그리고 5초 정도 피시고요. 또 5초 정도 주먹을 쫙 쥐시고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5회에서 한 10회 정도까지 중간중간 해주시면요. 예방하고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후에 김장 이후에 몸살이나 근육통, 관절통에 좋은 모과차를 함께 끓여 드시면 좋습니다. 네. 네.